이제 역사적인 사례, 산풍고개의 이제 역사적인 이제 사례를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방송에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산천인이 이제 주역 해설에서 이제 좀 다른 이제 주역을 이제 지은 이제 그 저자들하고 좀 이제 좀 다르게 이 대한민국에서 이제 처음으로 주역의 64개와 역사적 어떤 사건들을 서로 이제 매칭을 시켰습니다. 처음으로 매칭을 시켰고, 그 다음에 각 효에 해당하는 이제 인물도 이제 다 매칭을 딱 시켜놨습니다. 예. 엄청난 작업을 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주역 해설에서 이제 좀 이제 주역 해설의 장점이라면 이제 역사적인 사례를 이제 들어서 이제 주역이,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책이 아니라 이제 오늘날에도 이제 그 주역의 그 이제 주역 효사가 의미하는 그 뜻이라든가 괴사가 의미하는 그 뜻이라든가 그걸 이제 생생한 역사적인 이제 사건을 통해서 이제 실감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한 게 이제 주역 해설의 이제 장점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역사적인 이제 사례가 이제 엄청 중요하다는 걸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예, 산천인의 이제 저는 이제 좀 계속 반복하는 이제 그런 게 있거든요. 이게 장점이면서 단점인데. 예. 그러면 산풍고개에 해당하는 역사적인 사례는 뭐겠습니까? 예. 여당이 독주하다가 이제 형세가 이제 뒤집어져 가지고 이제 여소 야대가 되고, 그 다음에 여당 내부에서는 이제 문제가 막 엄청 많고, 이제 그런 문제를 이제 해결해야 될 그 문제도 많고 위기 상황이고, 그런 역사적인 사례가 많이 있겠죠, 그죠? 잘 나가다가 뭐 이제 탁 뒤집어지는 경우. 예. 뭐가 있을까요? 산천이는 어떤 역사적인 사건을 이 산풍고개와 매칭을 시켰을까요? 예. 예. 산천이는 여러분 와신상담 고사성 들어보셨죠? 와신상담의 이제 주인공인 오왕부차와 그 다음에 월왕구천, 이 중에서 이제 오왕 이제 부차에 대해서 부차가 이제 이제 아버지 원수인 이제 오왕부차의 이제 아버지가 함녀였거든요. 오왕이 함녀. 이 함녀가 이제 월왕구천한테 이제 죽임을 다 당했거든요. 어떻게 죽임을 당했느냐? 이제 함녀가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춘추 전국 시대를 이제 통일을 하려는 이제 그런 야망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월나라를 이제 함녀가 월나라를 이제 쳐들어갑니다. 쳐들어갔는데 마침 월왕구천이 이제 반격을 하는 바람에 이제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하살을 맞게 됐어요. 도가살이었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함녀가 이제 그 중국을 통일하지 못하고 이제 죽게 됩니다. 죽으면서 이제 유언을 남기는데, 부차야, 내 아들아, 부디 나의 원수인 나의 원수인 월왕구천의 그 원한을 갚아다오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죽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오왕부차가 이제 아버지의 이제 그 유언을 이제 받들어서 이제 복수를 하기 위해서 잘 때도 이제 그 장자기 위해서 막 자고, 그 다음에 자기 전에 이제 신하들 딱 시켜가지고, 부차야, 너는 아비의 원수를 잊었느냐 하면서 이제 매일 이제 계속 이제 그 말을 계속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복수할 걸 계속 떠올리게 계속 합니다. 그렇게 이제 해가지고 이제 겨우 이제
오왕부차가 이거 또 이거 예 휴대폰이었네. 예. 그래서 이제 오왕부차가 이제 그 힘을 이제 힘을 모아서 이제 어떻게 힘을 모았냐면 이제 옆에 오자스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오자스라는 이제 그 아주 인재였는데 그 인재를 이제 등용해가지고 오자스의 이제 도움을 받아서 이제 국력을 이렇게 이제 점점점 키워 나가고 그래서 이제 키워 나가고 그다음에 병사들도 이제 막 훈련도 시키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올나라를 이제 다시 딱 쳐들어갔거든요. 딱 쳐들어갔는데 이제 그 준비를 그러니까 엄청 이제 한 3년 정도를 아마 한 것 같아요. 예. 오왕부차가 3년을 이렇게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월나라를 딱 쳐들어가가지고 이번에는 이제 대승을 거뒀어요. 예. 오왕부차가 월왕구천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월왕구 이제 구천이 이제 회계산으로 이렇게 이제 도망을 갔어요. 5,000명을 딱 때리고 이제 전쟁에 지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제 포위가 됐거든요. 오왕 이제 부차한테 이렇게 포위가 됐는데 그래가지고 그 월왕구천이 이제 자기를 하려고 했어요. 그냥 어차피 이제 포위됐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잡혀가지고 이제 차라리 그 모욕을 받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제 자결해가지고 명예롭게 죽는 게 낫다 하면서 이제 자결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 이제 옆에 있는 누구였더라? 옆에 있던 이제 신하들이 말렸습니다. 지금 임금님 지금 죽으면 안 됩니다. 이러면서 지금 이 위기만 극복을 하면 되니까 이제 미츠바의 본전이니까 이제 오왕부차를 찾아가가지고 이제 그 용서를 빌고 살려주십시오 하면서 용서를 빌고 이제 서로 이제 강화를 맺는 게 이제 좋겠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랑구천이 이제 죽으려는 이제 그런 마음을 이제 버리고 그래서 이제 오왕 이제 부차를 이제 찾아가서 이제 제발 이제 살려달라. 지금 내가 죽을 죄를 졌다 하면서 막 빌었어요. 예, 빌었는데 이제 그때 이제 그러니까 월나라에서 이제 월나라에서 이제 구천이 이제 이렇게 이제 비니까 이제 오왕 부차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잘 모르니까 이제 그 충신인 그 오자스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오자스가 임금님, 지금이 이제 절호의 기회입니다. 지금이 이제 월왕 구천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지금 죽이지 않으면 이거는 나중에 큰 후환이 됩니다. 나중에 이제 후회도 할 수 있으니까 지금 기회에 월왕 구천을 죽여야 됩니다 하면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백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백비. 이제 오나라에. 백비가 이제 간신이었거든요. 이 사람이. 이제 그때까지는 아직 이제 간신의 이제 본색을 드러내지 않고 간신하고 충신은 이제 구별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이게 백지장 한 장 차이니까 이게 도저히 이제 구분하기 힘듭니다. 우리나라도 이완용이 이제 매국노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이완용하고 이제 버금가는 인물이 이제 백비였는데 이 백비가 이제 그 간신들의 이제 또 특성이 뭐냐면 또 돈이나 재물을 좋아하거든요. 이제 이 백비가 이제 그 월나라에 이제 이 뇌물을 또 받았어요. 뇌물 받아가지고 이제 그래서 이제 이제 월나라 사람들이 이제 오왕 부차한테 좀 좋은 말을 좀 해달라고 이제 백비한테 이렇게 뇌물을 줬어요. 그래서 이제 백비가 한다는 말이 임금님, 그러니까 임금님은 지금
천하면 이제 중국이죠, 그죠? 만약에 중국을 이렇게 제패하시려고 하면 그 월왕구천을 살려주시고 중국을 제패하는 게 아니고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 만족을 하시려고 하면 그 월왕구천을 죽이십시오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만 딱 들어보면 그럴듯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신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상당히 이제 이게 잘 판단을 하지 않으면 이게 그 말이 그럴듯해요. 예. 그래서 이제 오왕부차가 그때 이제 잘 판단을 해가지고 이제 오자스의 이야기를 딱 들었으면 그냥 이번 기회에 그냥 월왕구천을 탁 죽여가지고 후한을 딱 없앴으면 되는데 이제 오왕부차가 이제 백비 이야기를 딱 들었어요. 그래 이제 월왕구천을 딱 살려줬습니다. 예. 살려줬는데 결국에는 이제 월왕 이제 구천이 나중에 힘을 이제 키워가지고서 나중에 이제 이렇게 그 오왕부차를 이제 다시 이제 오왕부차한테 다시 복수를 합니다. 그래서 오왕부차는 이제 월왕구천한테 이제 져서 이제 자결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삼풍고개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대충 이해가 가시죠, 그죠? 오나라의 이제 입장에서 보면 이 이제 백비라는 이 간신 때문에 그 오왕부차가 이제 이렇게 이제 후한을 남기는 바람에 그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엔 패가망신하게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런 내용입니다. 예. 그러면 산천이 지은 주역 해설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인 사건, 후한을 남겨 멸망당한 오왕부차. 예. 오왕부차는 아버지의 원수인 월왕구천에게 복수하기 위하여 원수를 갚아달라는 부왕의 유언을 매일 반복해서 듣고 잘 때는 장작을 쌓아놓고 그 위에서 잠을 자며 화신상담하였다. 오왕부차는 오자스의 도움으로 국력을 착실히 키우면서 보복전을 준비하여 마침내 월왕구천과의 보복전에서 승리하였다. 월왕구천이 항복을 해오자 오자스는 오왕부차에게 월왕구천을 죽여 후한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였지만 오왕부차는 월나라의 뇌물을 먹은 재상 백비의 권유로 월왕구천을 살려주고 말았다. 이로써 오왕부차는 장차 멸망당하는 후한을 남기고 말았다. 초육에 해당하는 인물. 초육. 예. 초육에 해당하는 인물이 누구겠어요? 초육에 해당하는 인물. 백비냐, 오자스냐, 월왕구천이냐, 누구겠어요? 예. 초육에 해당하는 인물은 오나라의 무명의 약장수였습니다. 예. 오나라에서 손 안 트는 약의 비법을 오왕부차에게 팔아 크게 성공한 사람이 있었다. 그가 손 안 트는 약의 비법을 입수한 경위는 이러하였다. 그는 송나라에 손 안 트는 약을 잘 만드는 사람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 그런데 송나라의 사람은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손 빠는 일을 하고 있었다. 이 약을 손에 바르면 겨울철에도 손 빠는 일을 할 수 있었다. 그는 송나라 사람을 찾아가 약 만드는 법을 가르쳐주면 금백냥을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자 송나라 사람은 가족과 친척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는 손 빠는 일을 조상대대로 해오고 있지만 수입은 몇 푼 안 되네. 약 만드는 법을 가르쳐주면 단박에 금 100냥을 받는데 그러니까 약 만드는 법을 팔도록 하자. 예,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그래서 그는 금 100냥에 약 만드는 법을 알게 되었다. 그는 그 길로 오왕부차를 찾아갔다. 그리고 겨울철에 월나라와 싸우는데 이 약을 쓰도록 설득하였다. 이 약을 바른 오나라의 군사들은 손이 트지 않고 동상에 걸리지 않아 싸움하는 데 지장이 없었다. 하지만 월나라 군사들은 그렇지 않았다.
그래서 오나라는 월나라에 크게 승리하였다. 전쟁이 끝난 뒤 오왕부차는 기뻐하면서 그에게 높은 벼슬에다 많은 땅까지 주었다. 예, 초유관 무명의 약장수였습니다. 예, 그 다음에 구이는 야당으로 보면 대표, 뭐 이제 일반 우리 그걸로 보면 뭐 군대의 장군 또는 이제 사장님 등등, 예, 아주 가운데 자리죠. 중요한 자리입니다. 구이에 해당하는 인물은 누구였느냐? 오나라의 손무였습니다. 손무 기원전 545년에서 기원전 470년까지 생존하였습니다. 손무는 군사 전략가로서 손자병법을 지었는데, 그렇죠. 손자병법의 저자죠. 손무. 오왕 합려를 도왔다. 손무는 어릴 때부터 병서를 즐기고 이윤, 강상, 관중 등의 용병술을 연구하였다. 관중 등과 함께 용병술을 연구했습니다. 기원전 517년경 손씨 가문의 내분이 일어나자 손무는 일족을 따라서 강남지방 오나라로 도피하여 오나라의 재상 오자스를 알게 되었다. 이후 손무는 오나라의 수도 근처의 상간에 집거하여 손자병법 13편을 제작하였다. 기원전 515년 손무는 오자스의 추천으로 오나라 왕 함려의 초빙을 받아 오나라의 군사가 되었다. 기원전 506년 왕 함려는 손무와 오자스를 대왕으로 삼아 초나라 원정을 개시하였다. 손무의 전략에 따라 오나라 군은 연전연승하여 초나라의 수도 영을 함락하고 초나라를 멸망 직전까지 몰아붙였다. 이후 진나라의 개입으로 오나라는 철군하였으나 그 후로도 오나라는 강력한 군대를 바탕으로 패자의 위세를 떨쳤다. 기원전 496년 오왕 함려는 손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월나라를 공격하였다. 하지만 오나라는 크게 패배하고 오왕 함려도 부상의 후유증으로 사망하고 말았다. 손무는 오자수와 함께 오왕 함려의 아들 부차를 보좌하여 오나라의 국력을 키운 뒤 월나라의 복수전을 벌여 크게 승리하였다. 오왕 부차가 패자가 될 무렵 손무는 은퇴하여 그 이후의 생애는 알려지지 않았다. 예. 구이의 인물은 오나라의 손무였습니다. 예. 다음 구삼은 누굴까요? 구삼은 바로 오자스였습니다. 오자스는 언제 태어났는지는 이제 잘 모르고요. 기원전 485년까지 살았습니다. 이 사람은. 오자스는 오왕 부차를 곁에서 보좌하여 오왕 함려의 복수를 도왔으며 점점 오왕 부차의 사이가 벌어져 목숨을 잃었다. 그렇죠. 중시는 참, 간시는 살아서 영예를 누리고 중시는 살아서 이렇게 고초를 겪다가, 그렇지만 죽어서는 영원토록 이름을 남깁니다. 오자스는 손무와 함께 오왕 합류를 보좌하여 오나라를 강대국으로 만든 뒤 기원전 506년에 초나라의 병사를 일으켜 그 수도를 함락시켰다. 초나라 평왕은 이미 죽은 뒤였기 때문에 오자스는 평왕의 묘를 파헤치고 평왕의 시체를 300번이나 채찍질하여 맺힌 원한을 풀었다. 이후 오왕 함려가 월나라와 전쟁을 벌이다가 상처를 입어 사망하자 그의 아들 부차를 옆에서 보좌하면서 부차가 아버지 원수를 갚는 것을 도왔다. 기원전 494년 오왕 부차가 월왕구천과 전쟁을 벌여 대승을 하였는데, 이때 오자스는 월왕구천을 죽여 후한을 없앨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하지만 오왕 부차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간신백대의 말을 따라 월나라를 속국으로 삼는 것으로 이를 끝맺었다. 이후 오자스는 월왕구천의 이간책에 걸려
오왕부차로부터 자결을 명받고 총유검으로 원통하게 자결하고 말았다. 참 중신은 참 안타깝습니다. 예, 이렇게 죽었습니다. 육사에 해당하는 인물, 이 육사에 해당하는 인물이 누굴까요? 육사는 오나라 사람인데도 이 월나라에 붙은 사람 육사에 해당하는 인물은 백비였습니다. 백비, 간신 백비. 백비는 이 사람은 이제 언제 태어났는지 그 다음에 언제 죽었는지 그게 안 나와 있습니다. 백비는 월나라의 뇌물을 받고 오왕부차에게 월왕구천을 살려줄 것을 말하는 간신이었다. 간신은 나라를 망치는 벌레. 백비는 초나라의 중신인 백주리의 손자였는데 비무기의 참수로 백비의 조부와 가문이 멸족당하자 홀로 탈출하여 오나라로 기순하였다. 이때 오나라에는 초나라 출신의 오자스가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백비가 오자스에 달라붙자 오자스를 걱정하는 주변의 사람들이 백비는 믿을 만한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이렇게 충고하였지만 오자스는 백비가 자신과 같은 신세라며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백비를 중용하였다. 참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간신은 이렇게 이제 오자스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이 똑똑한 사람도 이 백비가 간신인지 모릅니다. 예. 지금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그 지도자 중에서도 나중에 역사적으로 평가를 받았을 때 간신으로 평가받는 사람이 있겠죠. 지금은 아주 뭐 그럴듯해 보이지만은 누구일지 기대가 됩니다. 오왕부차는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 월나라 정벌을 계획하고 오자스와 백비를 장군으로 하여 월나라를 정벌을 하였는데 부초산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다. 오왕부차는 패잔병들을 거느리고 해계산 꼭대기로 피신하여 대부 문종, 오왕 이제 구천을 이제 도운 사람이 이제 문종이 있었습니다. 문종이 이제 나중에 이제 오왕구천한테 오왕부차를 이제 이길 수 있는 이제 그 계책을 5개인가 7개인가 하여튼 7개일 겁니다. 7개의 계책을 딱 올립니다. 예. 근데 이제 그 중에서 7개를 다 한 게 아니고 5개만 했는데도 결국에는 이제 오나라가 이제 이렇게 멸망당하고 이제 오왕구천은 이제 복수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대부 문종을 오나라의 사신으로 보내 강화를 청하였다. 문종은 사신으로 가서 사리사욕이 많은 백비에게 후한 뇌물을 주고 그리고 백비의 도움을 받아 강화를 성사시킬 수 있었다. 간신 백비의 도움으로 오왕구천은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 또한 백비는 오자스가 모반을 깨한다고 모함하여 오왕부차 대신 오자스를 이간질하였다. 결국 오나라가 월나라에 멸망하자 매국노 백비는 오왕구천에게 무릎 꿇고 목숨을 구걸하였다. 하지만 오왕구천은 백비를 손가락질하며 자나가 모두 아는 간신을 어떻게 그냥 살려두겠느냐 하면서 백비를 당장 처형하였다. 예, 백비였습니다. 간신 백비. 그러면 이제 유고에 해당하는 인물은 누구일까요? 유고는 이제 임금님 자리, 대표 자리입니다. 이게 여당의. 유고는 바로 오왕부차였습니다. 오왕부차는 이제 언제 태어났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고요. 기원전 473년에 죽었습니다. 오왕부차는 오왕함녀의 차남이며 오나라의 제7대이자 마지막 군주이다. 오왕부차는 부왕인 함녀의 복수를 위하여 침실에 들어서도 오왕함녀의 유언을 반복하게 하고 잘 때는 방바닥에 장작을 쌓아놓고 그 위에서 잠을 잤다. 여기에서 와신상담이라는 고사가 생겨났다. 마침내 오왕부차는 월나라를 공격하여 오왕구천을 궁지에 몰아붙였다. 오왕구천이 항복을 해오자 제발 살려주십시오. 오자스가 오왕구천을 사살하여
후한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오왕부차는 월나라의 뇌물을 먹은 재상 백비의 권유로 백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백비. 월왕구천을 살려주고 말았다. 이후 오왕부차는 월왕구천을 경계하라는 오자스에게 자결을 명하고 대규모 토목공사와 잦은 전쟁을 일으켜 백성들을 피폐하게 만들어 오왕부차가 수도를 비운 틈을 타고 월왕구천이 기습공격을 해오자 오왕부차는 사함에 패배하고 자결하고 말았다. 이로써 오나라는 멸망하였다. 오왕부차였습니다. 유고는. 예, 넘어가라. 예. 상구에 해당하는 인물. 상구는 이제 원로들에 해당하는데 누굴까요? 예. 상구는 바로 오왕부처의 아버지인 함녀가 되겠습니다. 함녀도 이제 언제 태어난지는 잘 모릅니다. 기원전 496년에 이제 죽었습니다. 함녀는 오왕부처의 아버지이며 오나라의 제6대 왕이었다. 오왕 함녀는 신하인 손무, 오자스 등의 도움을 받아 오나라를 강국으로 성장시키고 천하패자를 꿈꿨으나 오랑구천과의 전쟁에서 패배하고 반드시 복수해 줄 것을 아들 부차에게 유언으로 남기고 죽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예. 예. 여러분, 재밌으셨나요? 예. 이상 이제 요약을 해보면 이렇게 이제 삼풍곡에는 나라로 보면 나라에 이제 이렇게 우환이 있는 겁니다. 나라에 이제 간신이 있어가지고서 그 간신 때문에 나라가 이제 이렇게 속으로 이제 골마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어떤 위기 상황입니다. 잘 나가다가 이제 어느 날 이렇게 이제 아주 위기 상황. 회사로 본다면 회사가 이제 흑자를 보고 잘 나가다가 갑자기 좀 외환 위기라든가 그런 게 딱 닥쳐가지고서 갑자기 이제 도산할 위기, 이제 그런 이제 위기 상황이 이제 발생한 게 이제 고개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고개에 해당하는 이제 역사적인 상황을 이제 제가 이제 그 유명한 와신상담 오왕부차의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했습니다. 오왕부차가 이제 그 월왕구천을 죽일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치고 이제 살려주고 이제 후한을 남기는 바람에 결국 이제 자기가 이제 멸망을 당했거든요. 예, 그런 처지. 예, 그게 이제 삼풍곡의 역사적인 사례였습니다. 그 인물들은 제일 초육이 이제 무명의 약장수, 그 다음에 구이가 이제 오나라의 이제 장군이었던 손자분 벌지은 손무, 그 다음에 구삼이 이제 오나라의 중신인 오자서, 그 다음에 육사가 간신인 백비, 그 다음에 유고가 오왕부차 주인공이었죠, 그죠? 주인공은 참 안 됐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상구가 이제 오왕부차의 아버지였던 이제 왕함녀였습니다. 예. 이상으로 이제 산천인 산천인 이제 주역 해설에 이제 있는 내용을 가지고서 삼풍곡계를 이제 모두 다 이제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이 삼풍곡계를 이제 끝마치기 전에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고 이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분도 이제 하느님 시리즈의 3탄입니다. 예, 3탄인데 이번에 이제 안철수 후보가 이제 교회에 갔습니다. 교회에 가니까 교회 가니까 박근혜 후보가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교회에서 열심히 또 이제 기도를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안철수 대표가 좀 궁금해가지고 어떤 기도를 드리나 이제 딱 이제 살펴봤거든요. 딱 살펴보니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하나님, 동해물과 벽도산이 마르고 닳도록 우리 새누리당이 정권을
정권을 오래오래 유지하도록 도와주세요 하면서 야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딱 드리고 있었어요. 야 그래 그러니까 이제 안철수 이제 대표도 이제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아이고 이래 되면 그래가지고 이제 안철수 대표도 이제 하나님께 이제 또 이제 기도를 딱 드렸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어떻게 기도를 드렸냐? 안철수 대표가 이제 기도를 드릴 때 이제 손을 딱 모으고 하느님, 박근혜 대통령의 소원은 반드시 들어주시고 그 대신에 새누리당을 안철수의 당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렸답니다. 예. 예. 예,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이제 마치고, 예. 그리고 이제 다음편 예고를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정치 상황에 대해서 이제 주역계로 이렇게 분석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이제 보여드렸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이 택리수계고 택리수계의 이제 종점은 이제 삼풍고개다. 그리고 이제 그 중간중간 그 단계는 이제 앞으로 이제 변해갈 거니까 변해갈 때마다 이제 제가 알려드린다.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이 정치적인 상황만 뉴스로, 산천의 뉴스로 이렇게 방송드리면 좀 지겹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이거는 이제 스포츠에서 요즘 잘 나가고 있는 그 이대호 야구선수에 대해서 이제 주역계로서 한번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